네, 뭐 적당히 해봅시다. 알았어요. 너무 피곤해 보이네, 눈빛이. 자, 연립 1차 부등식은 어떻게 푸냐?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차 부등식 푸는 거 했고, 연립 1차 부등식 첫 번째 거는 했고, 미정계수죠, 그쵸? 결과적으로는 겹치는 거 체크하는 게 연립 1차 부등식의 해잖아, 그치? 근데 자, 1번 문제 잠깐 봐봐. 4x 빼기 a 작거나 같다 2x 더하기 2, 그 다음 3x 플러스 b 작다 5x 더하기 6. 자, 요걸 풀었더니 해가 이렇게 나왔대. 얘들아, 풀이 방법을 총 두 가지를 보여드릴까 해요. 알겠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그냥 가장 기본 풀이 어떻게 풀면 될까, 서영아? 그냥 어떻게 풀면 되겠어? 그냥 딱 떠오르는 생각을 한번 얘기해봐. 그치? 하나하나 해서 겹치는 게 요거다라는 말인 거잖아, 그쵸? 그래서 나는 주어진 거를 첫 번째 식 정리하면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정리는 스스로 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정리하시면 뭐 x가 크다 2분의 b 빼기 6보다 이렇게 나올 거야. 됐어? 자, 그래서 겹치는 거를 겹치는 게 있다는 뜻이죠. 해가 있다는 말은 2분의 a 플러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랑 2분의 b 마이너스 6보다 크다를 했더니 요게 겹치고 그게 바로 요놈이야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가 얼마? 마4. 얘가 5여야 된다. 됐지? A 얼마? 8. B 얼마? 마2. 답은 마16. 두 개의 곱이니까. 요게 그냥 가장 기본 정석풀이야, 얘들아. 그치? 자, 근데 이런 작업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야. 딱 두 줄이면 끝나. 너희가 알아야 될 거, 부등식 해의 경계값. 경계겠죠? 부등식 해의 경계값.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는 이 두 개의 값을 의미하는 거야. 부등식의 해였고 경계 끝값들. 괜찮아? 얘는 뭐랑 같다고 했지?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뭐랑 같다 했지, 승은아? 그치, 방정식의 해죠, 방정식의.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방정식이 뭔데? 저 처음에 나와 있던 식 있지? 4x 빼기 a 2x 더하기 2. 이거를 방정식으로 바꿔서 생각하자 였었어.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요놈들의 해인 거야. 저 마사랑 5는 각각. 그래서 누가 누구의 해인지만 체크하면 돼서, 자, 부등호 모양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등호가 없는 모양이지, 그치? 그럼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요놈 때문에 나온 거야. 됐어요? 그래서 마사라는 값은 아래식에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 마12 플러스 b, 마20 플러스 6. 그래서 b는 마2가 나오지. 자, 마찬가지로 누구도 작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간 해가 있잖아, 그치? 그거의 경계값은 얘 때문에 생긴 거라고. 등호가 있는 식 때문에. 됐어요? 그래서 5라는 값은 위에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5 집어넣어서 20-a는 10 더하기 2랑 이게 성립해야 된다. a는 8. 괜찮을까? 이렇게 풀어버리면 돼. 이 방법의 단점은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돼. 누가 누구의 해인지 정확하게. 이해가요? 하지만 저게 정해져 있으면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둘 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풀이 방법은. 네. 그래서 이것 좀 적어 놓을까요? 요거만? 오른쪽 거? 그 다음에 2번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 자, 2번은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죠. 자, 포함된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이용해서 구하는 문제. 단골 손님이죠, 단골 손님.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이 문제도 꼭 알아야 돼. 자, 우리 첫 번째 식 바로 정리 좀 합시다. x가 1보다 크다라고 정리가 되실 겁니다. 두 번째 식은 x가 작거나 같다. 얼마? a보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주어진 식 각각 정리하시면. 자, 근데 만족하는 정수가 3개래. 즉 해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주어진 부등식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라는 거고. 됐죠? 그래서 겹치는 거 가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지. 얘들아, 요 안에 지금 정수가 3개가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맞죠? 자, 그러면 실수를 덜 하시려면 웬만하면 그려서 생각을 하세요. 지금 나는 이렇게 해를 갖고 있는 거야. 이 사이에 정수가 3개니까 2, 3, 4 들어가야 돼. 포함돼야 돼. 근데 누구는 포함되면 안 돼? 5라는 값은 포함되면 안 돼. 그럼 정수 3개 맞지?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건 확실한 거부터 하셔야 돼요. 4랑 5 사이에 있어야 돼. 확실한 거부터. 그럼 되는 거잖아. 괜찮을까?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라고 했어. 뭐를?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자, 만약에 A가 4면 4를 포함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제어가? 포함하죠. 여기 색칠되어 있으니까 A가 4면 포함돼. 그러면 들어가도 상관없겠네. 2, 3, 4까지는 포함하고 5는 포함하면 안 되니까. 자, 근데 A가 5면 5를 포함하게 돼버리니까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A의 범위는 4 이상 5 미만이다. 이 등호 추가되는 거는 한 문제 꼭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정리하시고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8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8번을 풀어보고 9번에는 1번을 풀어볼게요. 8번과 9-1번. 간단하니까 빠르게 해봅시다. 자, 우선은 8번은 이렇게 2개 이상이 연속적으로 나와 있으면 무조건 부등식은 순서대로 써야 돼. 순서대로. 이렇게 2개 각각 따로따로 써서 연립부등식. 그치? 자, 그럼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죠? 이 식은 x가 5보다 작다. 그리고 x가 크다 2분의 3-a보다 미안해요. a-3보다. 2분의 a-3보다. 자,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연립부등식의 해 안에 자연수가 2개가 포함됐으면 좋겠대. 그럼 겹친다는 뜻이니까 해가 이렇게 생겼겠죠? 자, 그럼 이 안에는 꼭 들어가야 되는 자연수가 뭐가 있어, 승은아? 4. 그쵸? 3, 4. 2개가 꼭 들어가야 돼. 뭐는 들어가면 안 된다? 2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확실한 거부터 또 어떻게? 2보다는 커야 돼. 2분의 a 빼기 3이. 근데 3보단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등호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3이라면 3에 구멍 뚫리는 거니까 포함이 안 될 거야. 안 되겠다. 그러면 반대로 요 놈이 2라면 2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2를 포함 안 하지. 내가 원하는 상태인 거지. 그래서 왼쪽에만 등호가 들어간다는 생각하셔야 되고요. 양변에 2 곱해 주시고 양변에 3 더해 주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자연수 2개, 정수값 2개는 7, 8 더해서 15, 5번이었네요.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9-1번도 정리 한번 해봅시다. x가 -a-8보다 크거나 같은데 x는 -3보단 작아야 된대. 야, 해가 없다라는 게 무슨 말이지? 요 2개의 수직선을 표현했을 때 겹치는 부분 없다지. 됐어?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려줘야 돼. 한 놈은 크거나 같다고 한 놈은 작거나 같다야? 그럼 내가 원하는 그림 그냥 그리시면 돼. 얘보단 크거나 같아. 근데 -3보단 작아.
이런 모양이 되길 바라는 거라고, 안 겹치게. 됐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야. 확실한 거부터 적으면 돼. 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이 마3보다 오른쪽, 즉 마3보다 크면 해가 없는 거지. 됐니? 이렇게 안 겹치니까 그 다음에 등호 들어가도 되는지 생각하시라고 항상. 야, 이 두 개가 같은 값이면 얘는 마3을 포함하는 거야. 색칠되어 있으니까. 얘는 마3을 포함하지 않지.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럼 마3이 겹쳐 안 겹쳐? 안 겹쳐. 한 놈은 마3이 있고 한 놈은 마3이 없잖아. 이해가죠?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됐니? 그럼 A가 뭐보다? 마이너스 5라는 값보다는 작거나 같다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 요게 답이에요. 그래서 한번 본인의 답이 다르면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되면 한 장 넘어갈게요. 정리해 놓고. 자, 연립일체 부등식 활용 문제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문제가 10번에 나와 있습니다. 10번 문제에다가 과부족이라고 좀 적어 놓으세요. 과부족 문제. 재작년에 기출로 나왔고요. 작년엔 안 나왔어요. 퐁당퐁당 생각하시면 올해는 나올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하나씩 해봅시다. 10-1번. 지금 학교에서 어디 나갔니? 최근에? 진도? 참. 어디 하고 있어? 딱 여기 했어? 과부족? 좋아. 너 2차는 아직 안 했지? 오케이. 빨리 앞서 갑시다. 자, H고등학교 실습실에는 여러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다.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이 5명 남고요. 8명씩 앉으면 의자가 5개 남을 때 의자의 최소 개수. 자, 잘 따라와. 우리 이거 처음 풀어보는 건 아닐 거야. 그치? 예전에 했던 기억나니? 미안해. 자, 긴 의자를 X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과부족 문제에서는 일단 사람이 X일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문자를 그냥 잡아야 되는데 사람은 거의 X가 아니야. 괜찮을까? 그러니까 나눠주는 문제는 또 사람이 X가 되긴 하는데 이걸 또 구분을 한 바퀴 돌고 나서 다시 유형별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가 긴 의자를 X라고 잡으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거 있죠? 밑줄 좀 쳐놓을까요? 의자 한 개에 7명씩 앉으면 학생은 5명이 남아. 자, 그러면 의자에 앉은 학생들은 7 곱하기 X명이야. 맞지? X개의 의자에 7명씩 앉아 있으니까. 됐어? 그런 다음에 5명이 더 있대. 요게 뭐야? 총 학생 수겠지. X개의 의자에 7명씩 앉고도 5명이 더 있어. 그게 총 학생 수. 됐니? 자, 지금 의자 몇 개 있다고? 얘들아, 의자 몇 개 있다고? X개 있다고 해서 나 지금, 그치? 자, 1번 의자부터 X 빼기 5, X 빼기 4, X 빼기 3 칸이 부족하겠는데, 에이구. X 빼기 1, X번까지. 지금 내가 쓴 거 의자다, 얘들아. X개의 의자. 됐죠? X개의 의자가 있는데 요번엔 8명씩 앉혔더니만 의자가 5개가 남았대. 얘들아, 그러면 내가 앞에서부터 애들을 앉혔다고 생각을 하면은 뒤에 있는 요 5개 의자는 아무도 안 앉은 거야. 0명이야, 0명. 여기까지는 아무도 안 앉았어. 의자가 남았으니까 5개가. 괜찮을까? 그럼 내가 전체 사용한 의자의 개수는 몇 개야? 8명씩 앉히면 요만큼이 지금 내가 사용한 의자야. 괜찮아? 자, 그럼 잘 생각해. 너희한테 꽉 찬 의자를 물어볼 거야. 꽉 찬 의자 몇 개니? 성은아. 성은이란다. 승은아. 꽉 찬 의자 몇 개니? 내가 요만큼 사용했대, 문제에서. 그렇잖아. 5개 빼고.
X 빼기 5개 사용했어. 그럼 꽉 찬 의자는 몇 개냐? 자, 약속이 있어요. 한 명씩 다 앉힌 거야. 8명 꽉 차야 다음 의자 앉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내가 요만큼 의자를 사용했다고 하면 마지막 의자는 꽉 찼는지 보장할 수 없는 거야. 여기에는 한 명이 앉았을 수도 있어. 이해가요? 꽉 찬 의자는 총 요 앞에까지야. 몇 개? 꽉 찬 의자 X-6개. 됐니? 근데 마지막 의자는 그래도 사용은 했다며. X 빼기 5번째 의자. 자, 여기 의자에는 한 명이 앉을 수도 있고 2명이 앉을 수도 있고 맥시멈 8명 다 앉았을 수도 있는 거야. 이해갈까? 됐어? 자, 그러면 학생의 수는 위에처럼 똑같이 식을 한번 세워볼 건데 몇 개의 의자에는 X 빼기 6개의 의자에는 8명이 꽉 차 있어. 꽉 찬 의자. 그치? 근데 마지막 의자에는 한 명 이상 여덟 명 이하로 앉아야 돼. 요게 두 번째 조건으로 세운 학생 수야. 됐니? 이게 지금 두 번째 조건 8명씩 앉혔다를 이용해서 세운 학생 수를 써본 거야. 미니멈 한 명 이상 8명이야. 마지막 의자. 자, 그럼 우리 학생 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 첫 번째 조건에서. 이해가죠? 얘를 가운데에다가 집어 넣어 주는 거예요. 이게 끝이야. 이 작업, 이 식 세우기만 할 수 있으면 돼. 그 다음부터 못 풀 수가 없잖아, 니네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주어진 식을 조금 이쁘게 정리를 해보자면, 전개를 해서 정리해보자면 8x-47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7x 플러스 5가 작거나 같습니다. 8x 빼기 40보다는 이라고 정리가 되겠네. 자, 나는 x는 하고 정리하고 싶거든. 이 문제는 좀 편해. 왜? 똑같이 8x죠. 양변에서 8x를 뺍시다. 8x 양변에서 뺄게. 더하기 빼기는 부등호 안 바뀌니까 마이너스 47 마이너스 x 더하기 5 마이너스 40 됐죠? 양변에서 5를 더 빼도 되겠네. 마이너스 52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5 그래서 양변 x 마이너스 곱해서 45 이상 52 이하. 뭐가? 의자 개수가. 의자 개수는 45개 이상 52개 이하여야 됩니다. 의자의 최소 개수 45개. 네, 정리를 좀 이쁘게 해 놓으시고요. 자, 아래 2번은 얘는 학생을 X로 잡아야겠네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다음에 아래 2번 바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과부정 문제. 봅시다. 아까랑 똑같은 흐름으로 갈 거야, 얘들아. 자, 요번에는 학생을 X명이라고 제안해 봤어요. 가정해 봤고요. 자, 그때 한 학생에게 3개씩 나누어 줬더니 연필이 5개가 부족해. 그러면 우리는 요 조건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건 연필의 개수를 얻어낼 수 있어. 연필 개수는 X명에게 3개씩 줬으니까 3X개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빼기 5가 되겠지. 5개 부족. 이해갈까? X명한테 3개씩 다 나누어 주고 싶어. 그럼 3X개가 필요할 거야? 됐을까? 근데 5개가 부족하다고 했으니까 빼기 5개만큼 있는 거겠지, 현재. 3X개보단 부족한 거겠지.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조건은 한 학생한테 4개씩 줬더니 2명이 못 받았대. 야, 그러면 2명이 못 받았으면 받은 사람 몇 명이니?
받은 사람 몇 명 받은 거야? 원래 우리 X명이었는데 2명이 못 받았으니까 X 빼기 2명이 받은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문제는 온전히 다 받은 사람이야. 4개씩 나누어 준다고 했어. 근데 온전히 다 받았다고 내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X 빼기 3명이라고. 됐어요? 나머지 1명은 1개 받았을지 2개 받았을지 3개 받았을지 4개 받았을지 몰라. 1에서 4 사이의 개수를 받았을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사용된 총 연필의 개수는 온전히 다 받은 사람들은 4개씩 받았을 거야. X 빼기 3명은. 그리고 1개 내지 4개. 1개에서 4개를 받은 거지, 맥시멈. 최대. 이게 나머지 1명에 대한 내용이야. 이 플러스 1과 플러스 4라는 거. 됐어요? 요게 뭐라고? 연필의 개수라고. 사용된 연필의 개수. 그럼 당연히 이 가운데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이미 사용된 연필의 개수를 식을 세워놨잖아. 총 연필의 개수. 그게 가운데에 들어가 주면 끝인 거라고. 그래서 연필의 개수는 X 빼기 3명한테 4개씩 나누어주고 나머지 한 놈이 1개 이상 4개 이하 받는다 라는 식이야 이게. 자 그럼 똑같이 양변에 4x를 빼주시면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자 근데 뭐 구하라고 했지? 연필의 개수. 자 마이너스 4x 해줬으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5를 더하고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러면 3 이상 6 이하라는 x값 범위가 나와. 최대값 6 해서 틀리는 거야. 자 연필의 개수는 뭐라고 했어? 연필의 개수는 3x 빼기 5라고. 나는 지금 연필의 개수의 최대값 궁금하다고. x가 아니라. 그쵸? 그래서 양변에 요식에서 양변에 뭐 해줘? 3을 곱해. 9 3x 18. 그런 다음 5를 빼 4 3x 빼기 5 14. 요게 연필의 최대 개수가 되겠죠. 13이 없어. 뭐 잘못 썼어? 어디 잘못 썼어? 부조. 연필 5개가 부조가 되네. 남는 거야? 나 부족이라고 잘못 읽었어 혼자? 야 문제 시작과 동시에 잘못했는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줬어? 남는데. 아씨 큰일 났다. 플러스 5래. 미안해. 그럼 플러스 5겠지. 플러스 5겠네. 쏘리 5를 빼서 마이너스 곱해 13, 16 이렇게 할까? 맞아? 뭐 잘못 쓴 것 같은데? 잠깐만 3x 플러스 5를 빼 맞냐 이거 그러면? 오케이. 그런 다음에 3을 곱해. 그러면 이게 숫자가 엄청 커지네. 얼마예요? 3을 곱해주면 연필의 개수는 3x 더하기 5니까 39에 48. 그리고 다시 5를 더해야 돼. 44 53. 53이 답이겠네요. 보기 없지. 아마 이거 보기는 사람 수를 써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53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연필의 개수를 물어본 거니까. 됐죠? 53이 맞아. 53. 거기에 나와 있는 보기는 사람 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연필의 최대 개수 53이 맞습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쉬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요거 다시 적는 시간은 딱히 많이 필요하진 않죠? 괜찮지?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옆에 있는 문제를 같이 보고 마무리할게요. 삼각형에 대한 내용이라서. 얘들아, 혹시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라는 말 기억나니? 삼각형의 성립 조건? 초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뭐야? 세변을 줬는데 그게 삼각형이 되려면 어때야 돼? 아무도 그런 걸 신경 써본 적이 없는 거야? 자, 지금 나는 세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로 삼각형을 만들 건데 그때 만들어지는 x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요건 다 변의 길이니까 어때야 돼? 변의 길이니까 0보다 커야지. 너무나 당연하게. 맞죠? 그래서 x는 0보다 크고 x는 6보단 작아야 되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된대요. 세 개가 다 만족해야 돼, 그치? 그럼 세 개를 그려서 겹치는 거 쓰면 돼. 결론, x의 범위가 0부터 6 사이라고 일단 첫 번째 나올 거예요. 변의 길이.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어떤 삼각형이 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둔각, 예각, 직각 아무런 상관없이 일단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돼. 삼각형 성립 조건은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다예요. 이게 삼각형 성립 조건이야. 너희가 알고 있는. 너무나 당연해. 내가 아무리 긴 변을 그려봤자 요 길이보단 이렇게 돌아가는 게 더 멀겠지. 요 길이가 더 길 거라고, 두 개 더하는 게. 요게 삼각형 성립 조건이야. 자, 그러면 나는 누가 가장 긴 변인지부터 체크를 해야 돼. 가장 긴 변이 될 수 있는 후보는 둘이에요. 누구? 얘 아니면 얘. 왜? 얘는 절대 안 되지. 왜 안 돼? 아무리 얘가 길어봤자 얘가 더 길겠지. 2배하고 플러스 1인데. 이해가죠? 그래서 케이스를 둘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첫 번째 케이스. 뭐 12 빼기 2x가 더 크다라고 한번 해볼게. 제가 가장 긴 변인 케이스야. 12 빼기 2x가 가장 길 때. 됐니? 그럼 요 상황에서는 어떤 식이 만족해야 된다고?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둘의 합보다 작아야 돼.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다. 자, 그러면 위의 조건도 만족하는 거야, 얘들아. 위의 조건. 연립방, 자꾸 말이 꼬인다. 연립부등식 푸는 거야, 우리 알겠지? 위의 것도 만족, 아래 것도 만족. 자, 정리해주면 4x가 11보다, 즉 x가 4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요. 5x가 11보다, 5분의 11보다 x가 크다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오는 x의 범위는 5분의 11보다 크고 4분의 1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을까? 저 범위에 다 들어가는 숫자들이야. 0과 6 사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12-2x보다 2x 더하기 1이 큰 경우입니다. 얘가 최대의 변. 그럼 최대의 변의 길이는 작아야 돼. 나머지 둘의 합보다. 됐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위에 거 정리해보면 x가 4분의 11보다 크다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래 식을 정리해보면은 x가 3분의 11보다 작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x의 범위가
4분의 11보다 크고 3분의 11보다 작다가 나오네. 됐죠? 야, 서로 다른 경우야, 그치? 둘 다를 만족할 필요가 없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야. 즉, 답은 얘 또는 요 놈이 되는 거야. 둘 중에 한 경우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을까? 근데 또는이라고 적고 나서 보니까 어때? x의 값이 5분의 1과 4분의 11, 5분의 11과 4분의 11 사이 오케이. 근데 4분의 11이랑 3분의 11이어도 오케이잖아. 이거 연결되네, 연결. 보여요? 4분의 11까지인데 4분의 11부터 3분의 11까지도 괜찮다고 하니까. 그래서 최종 답은 뭐가 돼야 돼? 5분의 11보단 크고 3분의 11보단 작다라고 잡아주셔야겠네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푼 문제는 나중에 답을 쓸 때 다 합쳐서 써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정리하고 잠깐 쉬었다가 절대값 들어갈게요. 네, 자, 절대값 부등식 문제도 빠르게 체크 좀 해볼게요. 절대값 부등식 2차 초반부까지는 하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오케이. 자, 절대값 부등식 푸는 방법 두 가지 또 보여드릴 거예요. 12번, 1번. 자, 1보다는 절대값 x 빼기 2가 크고요. 5보다는 작다. 자, 이렇게 조건 나와 있네요. 얘들아, 절대값이 나오면 일단 국룰은 케이스 쪼개는 거야.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서.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케이스 1.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양수일 때, 정확하게는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나오겠지. x 빼기 2가 그대로 나와주고 나머지 써주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양변에 2를 더해서 3보다는 크고 7보다는 작다. 괜찮을까? 자, 그러면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쓴다고 했지? 최종 결론은 얘랑 겹치는 걸 써야 돼. 그래서 뭐 2보다는 크거나 같다일 거고, 요 놈은 3부터 7이겠죠. 겹치는 거는 그냥 3부터 7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요게 첫 번째 케이스. 자, 두 번째 케이스. 요번엔 반대로 x 빼기 2가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보자. x 빼기 2가 음수면 절대값 벗기면서 부호를 반대로 바꿔서 나와야 되지. 그럼 내가 양변에서 2를 빼주시고요. 마이너스를 곱해 주실게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요 케이스에서도 결론은 이 나온 결론과 가정했던 요거 2보다 작다라는 걸 같이 써줘야 돼. 2보다 작아야 돼. 근데 마3과 1 사이여야 돼. 이렇게 되겠네. 그럼 또 겹치는 거를 써주시면 그게 두 번째 케이스의 답이 됩니다. 됐죠? 그럼 최종 답을 쓸 때는 뭐라고 쓰면 돼? 얘 또는 요놈 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최종 답을 쓰실 때. 자, 막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솔직히 풀이가 어려운 건 아니거든. 그냥 케이스 나눠서 푸는 거니까 딱 하나 귀찮아. 결론적으로는 그냥 귀찮은 거야, 이 문제 유형은. 맞지? 그래서 조금 더 쉬운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건데, 처음에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잘 이해하셔야 돼. 이해가 안 가면 그냥 이걸로 푸시면 돼. 정석대로. 오케이, 해봅시다. 자, 모든 부등식 풀이는 다 그래프로 풀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려볼 거야. y는 절대값 x 빼기 2.
자, 절대값 그래프라는 건 얘들아 절대값의 역할이 뭐지? 절대값의 역할? 절대값의 역할은 음수를 양수로 바꾼다. 부호 반대. 맞지? 자, 그럼 요놈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냐면 y는 x 빼기 1을 그려요. 그럼 얘가 분명히 어디에서 2라는 값에서 x축과 만나고 있을 거야. 됐지? 그럼 이 윗부분은 무슨 부분? 양수 부분이고 여기가 음수가 나오는 부분이야. 됐죠? 그래서 절대값 씌우면 v자가 됩니다. 뒤집어 올라가요. 양수는 그대로 음수는 부호 반대로 뒤집어 올라가. 요게 절대값 그래프야. 요놈의 그래프. 괜찮을까? 그래서 내가 이 그래프가 어느 상황인 걸 원한다고?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승은아? 뭐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저 그래프 가운데 있는 놈이? 1보단 크고 5보단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잘 봐. 1은 요 값이야. 왜? x축이 얼마니까? 0에 해당하는 값이야. 높이가 딱 0인 거잖아. 1은 그거보다 위에 있을 거고 5라는 놈도 위에 있을 거야. 그럼 내가 원하는 부분, 이 초록색 중에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은 요 부분이야. 마찬가지로 1보다는 크고 5보다 작은 이 부분이 내가 원하는 부분이라고. 됐니? 그럼 생각을 해. 야, 얼마 집어넣어야 요거 1 되겠니? x에다가. 얼마 집어넣으면 1 되겠어? 3. x에 3 넣으면 이거 1 되잖아. 됐지? 그런 다음에 무조건 좌우 대칭이야. 그러면 요 값은 1일 거야. 그 다음 또 승은아 얼마 집어넣어야 5 나올까? 얼마 집어넣어야 이게 5가 되겠니? x에다가. 이게 7이야 그래서. 됐어? 그 다음 또 좌우 대칭으로 대칭성은 어떻게 쓰면 돼? 요 2라는 게 중점인 거야. 더하면 요거 2배 나와야 돼. 4. 2차 함수 때처럼. 그래서 마3 나와. 여기 마3. 실제로 마3 넣으면 5 되는 거 보이실 거야. 됐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 내가 원하는 건 핑크색 영역이라고 했어. 이 부분에 해당하는 x값. 마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또는 3보다 크고 7보다 작다라고 적을 수 있어. 이렇게 풀면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시면. 한번 잘 적어보세요, 이 내용. 그리고 2번 설명해 줄게. 네.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자, 2번의 경우에는 절대값이 몇 개가 있니, 승은아? 승은이 날이다. 꽂혔어. 2개. 그러면 영역을 몇 개로 쪼개야 돼? 방금 케이스 2개였지, 절대값 하나에, 그치? 절대값 2개면 케이스 몇 개? 3개. 3개로 쪼개야 돼요. 한번 체크를 해보자. 자, 절대값 x 더하기 1 더하기 절대값 x 빼기 2가 5보다 작다. 자, 요 놈을 풀어달라고 했는데, 자, 영역은 총 3개로 쪼개셔야 됩니다. 어떻게 쪼개면 되냐면, 수직선을 그려봐. 그런 다음에 0 되는 값 찾으세요. 0 되는 값. 마일 넣으면 0 되고요. 2 넣으면 0 되지, 그치? 그래서 마일과 2를 기준으로 총 3개의 영역으로 나누시면 돼. 마일보다 작을 때, 마일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구분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자,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이라고 한번 적어볼게. 그럼 1번 영역은 x가 마일보다 작은 상황이야. 자, x가 마일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넣어봐. 대입해봐. 그럼 다 음수야, 음수. 그래서 마일보다 작은 영역에서는 얘도 음수, 얘도 음수니까 절대값 벗기면 다 부호 반대로 나오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요거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2x가 4보다 작다. 양변 x로 나누어서 x가 마이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럼 1번 영역에서 얻어낸 답은 요 놈과 가정했던 요 놈이 겹치는 부분을 적어야 돼. 마이보다 크다랑 마일보다 작다. 겹치는 부분, 이 부분. 그래서 1번에서 나온 해는 마이보단 크고 마일보단 작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1번에서 나온 해야 요게. 됐지? 자, 그 다음 두 번째 영역은 마일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답니다. 0 정도 생각해봐, 0. 자, x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죠, 그쵸? 그래서 양수랑 음수인 영역이야. 즉, 양수는 그대로 나오고 음수는 부호 바꿔서 나와야지. 자, 그래서 이걸 풀면 3은 5보다 작다가 나와. 야, 이거 뭐야? x가 사라졌지? 그럼 해가 없는 건가? 아니야. 왜? 어때? 이거 항상 성립 아니냐, 얘들아? 3은 5보다 작다잖아, 무조건. 맞지? 그래서 어때? 어떤 해가 나온 거야? 모든 실수라는 해가 나오는 거야. 항상 성립. 자, 두 번째 영역에서의 답은 이 모든 실수라는 것과 겹치는 걸 써야지. 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다라는 답이 나오게 돼. 2번 영역에서. 겹치는 거야. 모든 실수랑 저 위에 가정한 거라. 자, 마지막 3번 영역은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3 정도 생각해서 대입해보면 다 양수니까 다 그대로 나올 거야. x 더하기 1, x 빼기 2. 5보다 작다. 정리하시면 x가 6보다 작다가 나와. 그럼 얘도 해를 쓸 때는 6보다 작다랑 2보다 크거나 같다 겹치는 부분. 세 번째 영역에서 나온 해는 2 이상 6 미만. 그럼 최종 답은 당연히 얘 또는 요놈 또는 요놈 이라고 적어야 돼. 자, 근데 연결이 되면 얘들아 무조건 한 번에 쓰는 거야. 마일에서 연결돼요. 그리고 2에서 연결됩니다. 그래서 12-2번의 최종 답은 마이보단 크고 6보단 작다라고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또는이라고 써도 틀린 답은 아닌데 웬만하면 합쳐서 쓰라고 하실 거라고. 알겠죠? 저 EX 아니에요? 어디가 EX지? 아, 고마워요. 요거 EX6이다. 미안해. 3이다. 3이고 3이네요. 땡큐. 그러면 맞죠? 오케이. 됐지? 얘는 더 귀찮아. 1번보다. 그래서 당연히 쉬운 풀이를 풀 거예요. 자, 얘는 그리려면 조금 받아들여야 될 게 있어. 그래프는 끊어지지 않아. 그래프는 연속이야, 얘들. 첫 번째로 받아들이실 거. 저놈 왼쪽에 있는 놈 그릴 건데 그래프는 연속이야, 끊어지지 않아. 두 번째는 기울기만 보면 돼. 그러면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자, 지금부터 나는 y는 절대값 x 더하기 1, 절대값 x 빼기 2. 자, 요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됐니? 자, 그러면 얘를 그리는 요령은 똑같아. 영역을 나눠야 돼요. 구역을 나눠야 돼. 마일과 2를 기점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돼. 다르게. 됐지? 자, 마일보다 작은 영역, 즉 1번 영역에서 얘들아, 우리 절대값 풀면 식 요렇게 되지 않았니? 맞지? 얘 그리는 거야, 얘. 기울기 얼마야, 승은아, 저거. 밑줄 친 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그냥 밑줄 친 대로 계산하면. 어? 아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거 계산만 해봐. 얼마야? 요거 몇 x? 숫자는? 맞아.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2짜리 그리는 거야. 얘가 뭐라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밑줄 친 놈. 또, 요 놈을 그리는 거야. 얘를 그리려고 보니까 어때? 얘는 계산하면 3이었거든? 괜찮을까? 그럼 뭐해? 3이라는 함수는 그냥 옆으로 쭉이야. 계속 3인 거야, 높이가. 얘 그냥 3이야. 자, 마지막으로 얘를 그려야 돼. 자, 얘는 정리하시면 2x 빼기 1이거든? 그러면 기울기 2짜리 직선 그리면 돼. 2x 빼기 1. 괜찮을까?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1차 함수 그리는 건데 뭐. 내가 원하는 건 뭐라고 얘들아? 5보다 작다야. 5라는 값을 찾아야 돼. 요거 3이라는 값이라며. 5는 그거보다 위에 있지 않겠니? 그럼 내가 바랬던 게 주어진 그래프 함수가 5보다 작은 영역,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요 부분을 내가 원했던 거야. 됐냐? 자, 서영아, 얼마 집어넣어야 5 되니, 요 식에다? 2x 빼기 1에 얼마 집어넣어야 5 돼? 3. 한 번만 더 도와줘. 마이너스 2x 더하기 1은 얼마 집어넣어야 5 나와?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는 5 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어떻다고? 요 사이래며. 이거 다 원하는 거래며, 내가. 답이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다라고. 그래서 이 그래프 그리는 거 한 과정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이 왼쪽에 있는 복잡한 거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시간 세이브가 엄청나게 차이가 되겠죠, 시간이. 그래서 요거를 한번 잘 정리해 보세요. 네, 봅시다. 자, 겁먹지 마시고요. 조금 빠르게 갈게. 처음 설명할 때보다. 범위 나누시는 거 맞아요. 자,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절대값 그대로 벗겨지니까 2 곱해서 계산하시면 3x 빼기 2가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셨을 거고요. 자, 요놈 수직선에 그려서 겹치는 거 체크하면 1 이상, 2 이하가 나오셨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케이스 x가 1보다 작다라고 제안하신다면 부등호 부호 반대로 나오셔서 아마 이렇게 식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뭐 넘기고 해서 정리하시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것 같아요. 됐을까? 자, 그러면 나오는 요거랑 얘 겹치는 부분 적어주시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 또는 얘를 답이라고 써야 되는데 연결되지. 1보다 작다였다가 1보다 크거나 같다 연결되니까 답은 이렇게 적어주셔야겠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아주 만약에 얘를 그래프로 나는 풀려고 노력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잘 봐. 어렵지 않아. 얘를 그리면 돼. 쌤 얘는 모양이 이상해요. 맞아. 근데 이 두 개의 식인 거야, 결국엔. 그 그래프가. 알겠어? 그래서 1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1보다 작은 쪽은 얘를 그리면 돼. 마이너스 1. 기울기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다가 1보다 큰 쪽에는 요놈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 기울기 3. 가파르게 생겼겠죠. 그래프는 절대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자, 그럼 내가 요 점이 얼마인지 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1을 집어넣어 보시면 돼요, 주어진 식에. 1 집어넣으면 그냥 딱 1 나올 거야.
그럼 나는 뭐보다 4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필요하니까 4는 좀 위에 있겠지. 1보다는 클 거니까. 이 4라는 값보다 작은 순간들이 필요하대.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야. 그때의 x값을 적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어렵게 보지 마. 얘야, 얘. 왼쪽에 있는 놈은 얘야, 그냥 원래. 얘가 4가 되려면 x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지. 마찬가지 요 놈. 얘가 4가 되려면 x에다가 2 집어넣어야지. 됐어?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 사이라는 답이 나오는 거지.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알겠죠? 아마 이거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14번 2개짜리도 한번 직접 해결해 봅시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요 놈의 해랑 이 오른쪽에 있는 놈의 해랑 동일하라고 했으니 왼쪽에 있는 놈의 해를 구해줄 수 있으면 되겠죠. 자, 연습할 게 잘 봐, 얘들아. 0 되는 값, 0 되는 값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세요. 마일과 3. 됐지? 가장 왼쪽은 둘 다 음수인 상황이야. 못 믿겠으면 마이너스 2라는 값을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2가 더 작으니까. 그럼 둘 다 음수 확실하지, 그치? 그럼 어떻게 돼? 부호 반대로 나올 거야. 그럼 몇 x야, 얘들아? 다른 건 무시하시고 그냥 몇 x인지만 봐. 부호 반대면 이거 마이너스 x 될 거고 마이너스 x 되지. 더하면 마이너스 2x죠. 기울기 마이를 그리는 거야. 기울기 마이. 쌤 기울기만 보는 거 헷갈려요 라는 사람들은 부호를 바꿔서 식을 써. 그게 요 직선의 식이니까 뭐 마이너스 2x 마 1에 뿔 3이 나오니까 플러스 2인 거야, 요 직선은.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사이는 앞에 놈은 음수인데, 미안해, 양수인데 뒤에 놈은 음수야. 그럼 얘는 그대로 나오고 요 놈은 반대로 나와. 그럼 x는 사라지고 숫자가 4라는 값이 돼요. 4. 일정해, 4로.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 높이가 딱 4고. 마지막 범위는 둘 다 양수니까 그대로 나와, 얘들아. 2x 빼기 2라는 기울기 2짜리 직선이 그려지면 돼. 됐어? 그런 다음 나는 뭐보다 8보다 작거나 같다야. 8은 4보다 훨씬 크겠지. 한 요 정도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8. 자, 내가 원하는 건 아래쪽이라고. 그래프 중에서 8보다 작은 부분, 아래쪽 부분. 색칠하시고야 등호 있으니까 요만큼이 내가 원했던 부분이야. 그러면 나는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얘 이상 요놈 이하라고 적으면 된다고, x값을. 그래서 나는 얘가 8 되는 순간이야. 는 8, 높이가 8 되는 순간. 그래서 얼마? 마3. 됐지? 그 다음에 요게 8 되는 순간 는 8 하시면 5. 답은 마3부터 5까지. 요게 이 왼쪽 놈의 해가 돼. 여기까지 괜찮을까? 잘 봐. 이건 더 쉬워, 오른쪽은. 이 해가 요 놈의 해랑 동일하대. 얘들아, 이 그래프 정도는 외워놔. 무조건 V자고요. 가운데 그 꼭지점이 되는 순간은 A일 때야. 무조건 V자야. A일 때 이렇게 돼. 이는 왼쪽에 있는 놈의 그래프. 그래서 내가 뭐 한다고? 이 그래프가 4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4라는 게 한 요 정도에 있는 거고 얘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 이 아래쪽을 의미한다고. 그래서 그거의 해는 요 값이라고. 근데 어떻다고? 똑같다며. 이게 마3이고 요게 5라고. 됐어? 야, 식을 좀 더 정확하게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마이너스 x 더하기 a라는 직선이고요. 얘는 그냥 x 더하기 x 빼기 a라는 직선이야, 얘들아. 그래서 5 넣어서 4 나온 거야. a는 1.
5를 넣어서 4가 나와야 된다고. 5 빼기 a는 4. a는 1. 그래서 이거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실제로 이 영역에서, 이 유형에서. 정리 좀 잘 해놓으세요. 자, 2차 부등식은 그래프만 잘 그리면, 2차 함수의 그래프만 잘 그리면 1도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래프 해석하는 것만 한번 같이 복습하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알겠죠? 자, 너희한테 만약에 fx라는 2차 함수가 뭐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쉬운 걸로 할게요, 예시를. 얘들아, 요거 그래프 어떻게 생겼지? 아래로 볼록의 2차 함수인 거 알고 있겠고, 그치? 그런 다음에 x축이랑 몇 군데서 만나? 두 군데서 만날 거야. 얼마 인수분해 되니까 마일이랑 3에서 만나는 것 같아. 문제 없을까? 그래서 나는 이 함수식을 방정식과 부등식으로 바꿔서 배우는 게 고일 수학의 핵심인데,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은 0. 자, 요놈의 해가 얼마지, 재혁아? 3. 그리고 무슨 말이야? 얘가 의미하는 거를, 방정식을 그래프에 표현해 보자면 이 점을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부터 해석할 거야. 얘들아, 0은 무조건 앞으로 x축이라고 읽으면 돼. 됐지? 왼쪽은 2차 함수야. 2차 함수가 x축과는 만난다. 같다, 만난다. 그걸 찾으라는 거지. 자, 그럼 똑같은 이치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를 구하라고 한다면, 제어가 0은 뭐라고, 0은? 0은 뭐라고 읽는다고 앞으로? x축. 그래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 무슨 말? 위에 있다. 라고 해석하면 돼. 어디 영역이야? 이 부분이야.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 더 큰 부분. 됐니? 그래서 저 부분, 저 주황색 부분에 범위를 적어주면 돼. x값. 마일보다 작은 영역이죠? 또는 3보다 큰 영역이다. 기억 좀 나시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 누구보다? x축보다 작다, 아래, 또는 같다, 만난다. 아래랑 만나는 부분, 이 영역이 되겠지. 만난다까지. 그래서 x의 범위가 마일부터 3 사이가 된다. 됐나요? 괜찮아? 오케이. 그럼 조금만 더 응용을 한번 해볼까? 는 5. 자, 마지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5보다 작다. 그럼 저 그래프에 표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얘들아? 5를 찾으면 돼. 넘겨서 풀 필요 없이. 알겠어? 그럼 나는 5보다 작다니까 5라는 값보다 아래쪽 영역을 원해. 그럼 결과적으로 너희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 이 값을 찾아야 되니까. 괜찮을까? 그래서 는 5를 풀면 돼. 는 5. 넘어가면 마이너스 8 되니까 4랑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됐죠?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은 범위가 된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2차 부등식 기억납니까? 기본적인 거 기억나? 요거 문제? 제가 여기 처음 보는 거 아니지? 아니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쪽에 절대값이 포함된 2차 부등식의 문제풀이가 나와 있고요. 니네가 그것까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진짜 좋겠지만 얘는 그냥 영역 나눠서 푸세요. 처음에. 알겠죠? 좀 많이 어려워지니까 그래프 자체가.
자, 그러면 15번에 우리 2번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x제곱 빼기 2x 빼기 3 크다 3의 절대값 x 빼기 1보다. 자, 같이 한번 볼 건데 영역 뭘로 나눠야 되냐, 재혁아? 두 가지. 뭘 기준으로 나누면 돼? 부분, 범위를? x-1 그쵸? 숫자 1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왼쪽은 뭐 더 이상 건들 거 없고 수정할 거 없고, 자, 오른쪽이 x가 1보다 작다면 요거 음수라는 뜻이라서 부호를 바꿔서 나오면 된다. 그 다음부터는 다 계산이야.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그럼 요거 어떻게 푼다고? 얘는 아래로 볼록 인수분해가 된다. 그 값이 0 되는 값 마3이랑 2다. 그때 내가 원하는 부분은 x축 윗부분. 그래서 x가 마3보다 작다 또는 x가 2보다 크다가 나온다. 근데 얘에서 끝이 아니라 얘랑 겹치는 걸 답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답은 마3보다 작다입니다. 나온 해가. 2번 영역 x가 1 이상일 때, 그럼 얘가 양수일 때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크다 3x 빼기 3보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크다가 됩니다. 그럼 또 그려. 0 아래로 볼록 0과 5에서 만나. 자, 이번에도 0보다 큰 쪽, x축보다 위쪽 이 부분 바란다. 자, x는 0보다 작은 영역 또는 5보다 큰 부분. 이게 끝이 아니라 겹치는 걸 써줘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x의 해는 5보다 크다. 그래서 최종 답을 쓸 때는 이 두 가지를 또는이라고 써주면 돼서 최종 답은 x가 마3보다 작다 또는 x가 5보다 크답니다. 이렇게 빠르게 쓸 수 있어야 돼요. 약간 기계적으로 써야 돼요. 슬프게도. 됐죠? 흐름만 조금 익숙하게 하시면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16-1번 한번 풀어볼게요. 한 문제만. 16-1번 케이스 나눠서. 네,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마찬가지로 x가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눠줘 주시면 되겠고요. x가 0보다 작은 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x가 0보다 작으면 요건 음수니까 부호 반대로 바꿔서 나오셨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지? 인수분해가 됩니다. 마1과 마2에서 x축과 만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부분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래쪽, x축과 만나면서 아래쪽 부분을 원했던 거야. 즉 나오는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답을 쓰실 때는 항상 체크, 겹치는 부분을 써야 된다. 그래서 1번 영역에서 나오는 해는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순간. 자, 그럼 절대값이 의미가 없어. 부호 그대로 나올 거야. 그럼 요놈의 그래프도 그려보시면 1과 2에서 만나요. 그때 내가 원하는 부분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 x축 아래쪽 부분. 그래서 만나는 부분에 x값 적어주시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겹치는 거를 써주셔야 하니까 다 0보다 크거나 같다에 포함돼 있어, 그치?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애는 겹치는 부분 어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고. 답을 쓰실 때는 어떻게 쓴다고? 요놈 또는 요놈 써주면 된다고. 참고로 얘의 그래프는 0을 기점으로 y축이죠. 왼쪽은 얘를 그리면 되고
오른쪽은 요 놈을 그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생깁니다. 좌우 대칭되는 W 모양으로. 그래서 X축이랑 만나는 순간이 이렇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대칭 1, 2였던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진짜 열심히 그려서 연습해서 그릴 수 있으면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이다를 한 번에 구할 수 있기는 해요. 아직은 좀 어려울 거고요. 됐니? 네. 그래서 요거 잘 답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7쪽에 얘들아 맨 위에다가 좀 적어 놓으세요. 나중에 필요하면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왜냐면 니네 학교가 계속 1학년 때 가우스 기호를 아예 안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우스 기호가 어차피 안 나오면 굳이 안 해도 돼요. 수능에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대망의 8쪽. 빨리 하고 마무리 할 건데,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쉬워. 한 절반 이상의 문제는 오늘 한 것 중에 가장 쉬울 거야. 알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쉬운 게 19-1번이야. 자, 승은이가 아까 대답했던 내용 중에서 부등식 해의 경계값은 뭐라고, 승은아? 네, 그래서 거기 19번에 1번은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요, 두근 마이 3. 끝이에요. 거기 첫 번째 줄에서 말하고 있는 게 사실 어떤 상황이냐면, 아래로 블록한 2차식이 있고 걔가 0보다 크다라고 한 부분이 마이보다 작은 부분, 3보다 큰 부분이야 라는 뜻인데, 그거를 그냥 방정식의 해로 가면 된다고. x축과 만나는 순간들이니까 마이랑 3일 때. 됐죠? 자, 그래서 근과계수 관계 쓰면 됩니다. A는 마이너스 A가 두근의 합이니까 A는 두근의 합의 부호반대, B는 두근의 곱, 끝. 2차 방정식 풀이였어요. 괜찮을까? 네. 자, 2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자, 2번은 0보다 크다를 했더니 마이랑 1 사이면, 얘들아, 요 정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 위로 볼록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X축보다 큰 쪽이 마이랑 1 사이라고 했으니 현재 이런 상황인 거야. 주어진 식은. 그래야 마이랑 1 사이라는 답이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그려놓고 그 다음에 똑같이 푸세요. 어찌됐든 간에 a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b가 0이라고 한다면 두 근이 마이랑 1이겠구나. 축과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두근의 합 a분의 3 마일, 두근의 곱 a분의 b 마이, a는 마3, b는 6. 이렇게 정리가 돼요. 너무 쉽죠? 괜찮니? 네. 자, 그럼 20번에 일단 1번은 같이 보자. 안 되겠다. 20번에 1번은 같이 좀 볼게요. 그 다음에 니네가 2번을 풀어보는 방향으로 갈게요. 자, 20번에 1번 잘 봐.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했더니 x가 3이래. 얘들아, 부등식을 풀었는데 해가 하나만 나왔어. 무슨 말이지, 이게? 방학 때 나랑 했던 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표 다 그려서 2차 부등식 했었거든. 해가 하나만 나오는 순간도 있었어. 다시 0보다 작거나 같다야 x축의 아래쪽을 의미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아주 살짝이라도 넘어가면 얘들아, 해는 무수히 많다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매우 많은 숫자들이 있을 거라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그쵸? 하나만 나와야 돼, 딱 3. 그럼 결론은 뭐야? 어떤 그림이 원했던 거야? 얘는 그냥 접한다야, 접한다. 어디에서? 3에서.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어. 근데 는 이잖아, 는.
0인 순간 딱 한 번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서 해가 3만 나온 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놈의 그래프가 아래처럼 생기려면 완전 제곱식이지 뭐. 접하는 거. 그래서 A는 마륙, B는 9 끝입니다. 좀 어려워.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거기 아래에 있는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b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1은 0보다 작거나 같다. b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 0보다 작거나 같다. 얘들아,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셔야 되죠? 3분의 1에서 접하고 있었을 건데 내가 원하는 거는 작거나 같다니까 작은 쪽이 없어? 0인 순간만 얘기하면 돼. 답은 3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네, 아래 2번 문제를 한번 도전해 봅시다. 네, 자, 한 단계 더 들어간 내용이고요. 지금 여기서 쓰는 내용이 그 다음 문제 21번 문제들 푸는데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돼요. 자, 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3이라는 근 하나만 나와야 된대. 근데 이번 문제는 아까 거랑 다르게 A가 있다, 최고차 한계수에. 제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른다고.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해 봐야 돼.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내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영역에는 안 그려줘야 되더라, 큰 부분에. 이렇게 그리면 아무리 내가 X축을 해도 위에 삐죽 튀어나가지. 단 하나의 해가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셔야 돼요. 괜찮을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조건을 얻어낸 거야? A는 음수라는 조건을 얻어낸 거야.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그런 다음에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한순간만 존재하려면 절대 뚫고 올라가면 안 돼. 누구를? 0을, X축을. 0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안 되고 대신 등호가 들어가 있는 한순간만 0이 되면 돼요. 됐니? 자, 그럼 주어진 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놈은 3에서 중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전개를 하시면 b라는 놈은 마이너스 6a가 되고 c라는 놈은 9a가 됩니다. a가 음수일 때. 자,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건 bx 제곱 어쩌고니까 대입합시다. 마이너스 6ax 제곱 더하기 9ax 더하기 6a 0보다 작다를 풀어달래. 얘들아, 지금 a가 뭐라고 했지? a는 음수였다. 그러면 마이너스 a는 뭐야? 양수야. 난 양변을 마이너스 6a로 나눌 거예요. 양수로. 그러면 부등호 방향 바뀌지 않아. x제곱, 마이너스 6a 하면 저게 안 날라가네? 마이너스 2a로 합시다. 마이너스 2, 안 돼, 큰일 날 뻔했어. 3a로 나눕시다. 됐죠? 자, 마이너스 3a도 양수니까 나눠주시면 2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 0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됐죠? 그래서 부호 중요해요, 양수라는 조건. 그런 다음부터는 인수분해가 되는 게 확인되니까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0 되는 값 2개, 마이너스 2분의 1과 2. 내가 원하는 부분은 0보다 작은 부분, 아래쪽. 그래서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오고요. 그때 정수 x의 개수를 물어봤으니 0, 1, 두 개가 나오겠지. 이렇게 풀어주셔야 돼요. 다 왔어. 마지막 문제야. 자, 그럼 방금 한 걸 토대로 최고차항의 부호도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고요. 라스트 21번에 2번만 풀고 마무리합시다. 네.
자, 21번 문제는 맨 위에다가 별표를 5개만 쳐놓으시고요. 만약에 이 유형의 문제들이 나온다면 요게 가장 확률이 높겠죠. 왜냐면 최고차항 개수까지 말하는 문제가 될 거니까. 자, 체크해 봅시다. 일단 우리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해 모양을 보고 그래프 모양 체크, 그리고 x축과 만나는 두 개의 값이구나라는 생각만 가질 수 있으면 돼. 0보다 크다를 했는데 사이값 형태로 나오려면 무조건 위로 블록이어야 되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고, 얼마에서 만난다? 2랑 4에서 만난다. 요게 5초 안에만 해결되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0보다 크다라고 한 영역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러면 2랑 4 사이가 맞구나 체크가 될 거야. 그럼 알아낸 조건은 A라는 놈이 음수라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위로 블록으로 인해서. 그런 다음에 두 근을 다 알고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A분의 B는 6이고 A분의 C가 8이다 쓰시면 돼요. 두 근에요? 두 근의 곱. 는영 했을 때. 그래서 B는 마이너스 6A로 바꿔 쓸 거고요. 앞으로 C는 8A로 바꿔 쓸 겁니다. 한 문자로 통일이 됐지. 그래서 주어진 내가 직접 구해야 되는 식에 대입을 해주시면 8A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4X AX 그리고 16A 0보다 크다. 자, 8A로 양변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나누기 8A를 할 건데 요게 음수라는 사실을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그쵸? 부동호 방향 중요하다라는 생각 꼭 갖고 있어야 돼요. 됐니? 그래서 8A로 양변을 나눠주시면 어떻게 돼요? 부동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야겠지. 8A니까 2. 0보다 작다. 됐습니까?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블록이고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고 있을 것 같고요. 마이너스 2와 마일 0보다 작은 쪽 아래쪽을 원합니다. 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돼줘야겠죠. 네, 정리하고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갈 건데 오늘 쉬고 싶으면 쉬셔도 돼요. 대신 가서 찍어서 보내세요. 제발 오늘은. 나 오늘 시간 많아 이제. 자유로워. 알겠지?